오늘의 에일린의 건재톡 주제는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는 건축물의 구조 재료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는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 물, 골재를 배합해서 만든 인공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콘크리트를 만들 때 시멘트, 물, 골재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다양한 환경과 건축물에 쓰이기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혼화재 또는 혼화재를 첨가하기도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콘크리트의 주요 재료인 시멘트, 물, 골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시멘트입니다. 시멘트는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결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요. 시멘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원료인 석회석, 점토, 기타 광물이 필요하고, 이 원료들을 145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야 합니다. 이렇게 구워진 시멘트 가루는 3칼슘 실리케이트, 2칼슘 실리케이트, 3칼슘 알루미네이트, 4칼슘 알루미노페라이트라는 주요 성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성분들이 물을 만나서 수화 반응을 일으키면 CSH 젤이라는 접착 물질이 나옵니다. 이 젤이 콘크리트의 골재나 철근에 잘 붙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화 반응이라고 하면 마치 물이 그냥 마르면서 굳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시멘트 입자와 물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과정인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CSH 젤, 즉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 젤 같은 물질 말이죠. 수화가 충분히 잘 됐다는 건 이런 접착 물질이 잘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화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시멘트 종류에 따라 양생기간과 조건을 지켜주는 게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진짜 중요합니다. 시멘트 종류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콘크리트의 재료는 물입니다. 물은 시멘트가 접착력이 생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필수 재료예요. 콘크리트에 들어간 물의 일부는 수화 반응에 쓰이고 나머지는 증발이 되는데요. 시멘트는 적고 이 증발되는 물이 많으면 콘크리트 전체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인 건조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때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골재는 쪼그라들지 않을 거잖아요. 그 골재를 감싸는 시멘트 풀의 수분이 빠지면서 쪼그라들게 되는 거라 골재와 시멘트 풀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틈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 틈으로 추후에 공기나 물이 들어가면 건물의 내구성이 안 좋기 때문에 물의 적당한 비율을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적정 물의 양을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건 건물의 목표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물의 목표 강도를 고강도로 설정할 경우 시멘트가 100kg 들어갔다면 물은 그의 한 30-40% 정도인 30에서 40리터 정도 넣어주는 게 적당하고, 저강도라면 시멘트 대비 60에서 65%, 그러니까 고강도보다 물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것도 시공을 하는 환경, 시간, 혼화재, 골재, 시멘트 종류 등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리 시험 배합을 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적정 비율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먼저 목표 강도를 설정하고 그 강도에 맞는 시멘트와 물의 배합 비율을 정한 다음에 시멘트 종류와 혼화재를 뭘 넣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재랑 첨가물인 혼화재에 따라서 작업성이 어떤지 슬럼프 시험 또는 시험 배합을 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물이나 유동화재를 넣어서 미세 조절을 해주는 거죠. 진짜 어렵지 않나요? 근데 그만큼 건축물이라는 게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 콘크리트의 재료인 골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골재는 콘크리트 부피의 약 60에서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재료인데요. 강도, 내구성, 수축, 시공성까지 거의 모든 성능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 풀이 골재에 달라붙어서 단단하게 굳는 거라 골재는 콘크리트의 뼈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골재는 굵은 골재와 잔골재로 나뉘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5mm입니다. 굵은 골재는 5mm 이상, 잔골재는 5mm 이하.
그러니까 5mm 채를 통과하면 잔골재, 나머지는 굵은 골재가 되는 거죠. 굵은 골재와 잔골재가 균형 있게 있어야 콘크리트의 공극이 적고 작업성이 좋아집니다. 골재는 단단하고 밀도가 높을수록 좋은데요. 이런 골재를 사용하면 수분 흡수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시멘트에 섞인 물을 골재가 뺏어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시멘트와 물의 혼합 비율도 정확하게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에 먼지가 많으면 시멘트가 골재에 달라붙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골재를 깨끗하게 한 다음 시공을 해야 하자 시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요. 먼지는 독입니다. 이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무거운 걸로 누르는 하중에 잘 버틴다는 거죠. 그리고 방음, 차음 효과가 뛰어나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인 아파트나 병원, 학교 등에 적합한 구조재입니다. 한편 콘크리트가 압축 강도가 좋다는 건 콘크리트 판을 단단한 바닥에 받치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땐 위에서 엄청난 힘으로 눌러도 아래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부서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건데, 만약 아파트처럼 콘크리트가 내 집 바닥이자 아랫집 천장이어서 아래층에서 받쳐주는 게 없을 땐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못 견디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콘크리트의 인장력을 보완하기 위해 철근을 콘크리트 안에 배근해 주는 거예요. 철근은 인장 강도가 센 자재니까. 암튼 그래서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철근이 한 무더기로 있는 거랍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인장력은 철근이 받쳐주니까 내진 설계하기 좋고 고층이나 대단지 개발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진에 안전하지 않고 고밀도 도시 개발이 불가피한 우리나라에 잘 맞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내한성, 내습성, 내구성이 좋아서 시공을 잘했다면 계절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재예요. 거기다 혹시나 화재가 난다 해도 콘크리트는 내화성이 좋기 때문에 구조체가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피난 시간을 비교적 더 길게 확보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많이 있는 고층 건물이 많은 곳엔 화재가 나면 대피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특징을 갖는 콘크리트 건물이 잘 맞는 거죠. 저희는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철거할 때 빼고는 콘크리트를 다룰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정말 무궁무진한 자재였네요. 그럼 다음엔 콘크리트 짝꿍인 철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